하쌤입니다. LCS 샘플 문항 가운데 20년도 개정판이 공개됐죠. 그 중에서 의사소통편을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학생이 20년도 개정판 샘플 문항 이것이 내 책에 수록되어 있는지 묻더군요. 또 다른 학생입니다.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학생은 산인공 공개한 예시문항 990페이지에 달하죠. 이것을 재본하겠답니다. 그런데 책이 엄청나게 두껍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예시문항이 내 책에 수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차, 내가 놓친 게 있었구나 하고서는 들춰봤죠. 그러고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전체를 쭉 살펴봤더니 의사소통편에 들어간 문제는 240개에 달했습니다. 이들 문제를 보고서 나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내가 가르쳤던 이 문제풀이 스킬 가지고 240개의 문제를 쉽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실제 대조를 해봤습니다. 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풀이 스킬 과연 이와 같은 문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 점검을 해봤습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즉, 과연 나는 제대로 가르치고 있었나 아니면 어긋나게 가르치고 있었나 이것을 체크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100%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지난 4월 4일입니다. 산인공 사이트 들어가서 기존 샘플 문항 18, 19 개정판, 20년 개정판을 다운받았죠. 내가 이 책을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조금 늦게 다운받게 됐습니다. 자, 기존의 샘플 문항 이것은 내가 쓴 이 책에 100% 수록되어 있죠. 그리고 18, 19 개정판을 봤더니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이 4개 영역에 문제가 들어가 있더군요. 자, 펼쳐서 봤습니다. 봤더니 자, 앞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LCS 문제는 크게 상황형과 이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방금 본 18, 19 개정본 20개 문제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하고 내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황형 문제에 해당되는 게 12개이고 이론형 문제에 해당되는 게 7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과연 이 20개 문제를 내가 가르치고 있는 책의 내용과 스킬 가지고 풀 수 있을까 봤더니 100% 풀 수 있었습니다. 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과 내가 제시하는 스킬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NCS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강사나 모두 20년 개정판에 쏠려 있을 겁니다. 과연 산인공이 제시하고 있는 이 문제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나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겠죠. 먼저 모의고사 문제를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야말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수록해 놨더군요. 이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인공이 공개한 950페이지에 달하는 그 방대한 컨텐츠죠. 그래서 우선 의사소통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전체 프린트해서 대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짚을 수 있었죠. 주제찾기, 일치 여부, 역시 주제찾기, 그리고 문맥 파악에 따른 자구 수정, 실용문 유행불 작성법 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죠. 자, 방금 문제 유형을 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와 같은 문제 답찾기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 제목, 주제, 요지, 개요 이와 같은 문제 답찾기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제목은 논술문일 경우 이렇게 찾고 설명문일 경우 저렇게 찾는다. 그리고 주제는 A와 B 관계로 보면 된다 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줬더니 학생들이 하는 말 이제는 그야말로 웃고 나온다 그러죠. 자, 두 번째 모듈 20문제 펼쳐서 봤더니 같은 패턴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제찾기, 실용문, 유행불 특징 파악하기 이와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문제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확대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문을 주고 블랭크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러죠.
선택지 보겠습니다. 계획이죠. 계획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일까? 4번이죠.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항 대비로 보면 답이 눈에 절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풀자는 겁니다. 이거 언제 다 읽고 해석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용문 지문 구성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와 같은 문제풀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두 번째로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이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영역에서 이 문서 이해 프로세스를 암기하고 있죠. 암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행동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나? 자, 실제 문서 이해 프로세스를 이렇게 주고 있죠. 이에 따라서 1번 문서 종류의 특징, 그래서 실용문 문서의 특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니 하고 묻고 있고, 두 번째 이와 같은 대화를 주고서 이 내용은 문서의 절차 중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묻고 있죠. 자, 목적 파악하고 나서는 행동 방향 결정하는 거죠. 자료를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행동 방향 결정이죠. 그래서 생각하고 결정한다. 이것만 찾으면 되죠. 자, 세 번째 문제. 이항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항 대립으로 풀 수 있죠. 자, 2번 토론 나오죠. 3번 교과 과정, 4번 단계별 강의. 그러면 이것을 묶을 수 있고 한 놈 튀어나왔죠. 답은 1번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봤을 때 나도 모르게 킥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나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 봐야 되겠죠. 자, 20번 항상 공손한 자세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 자주 써야 한다. 발문에서 잘못된 설명이니까 이게 답이겠죠. 이와 같은 표현 자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내 책에서는 이와 같은 지문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NCS 5급에 들어있는 예시 자료죠. 이것을 지문으로 활용해서 내용을 만든 거죠. 고객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순간 나는 을이 되는 거죠. 왜 스스로 갑을관계를 만드나요? 내가 특강 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으면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자, 1번 이게 답이겠죠. 3번 보세요. 단순한 질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하면 이것은 정답이죠. 너무나 기계적인 반응입니다. 자, 5번 보세요. 고객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대하면 정말 기분 나쁘죠. 상대방 무시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표현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되죠. 자, 어쨌든 어수문에 들어있는 의사소통 편이 전체 300페이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카테고리로 구성됐는데 제3장 이게 중요하죠. NCS는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용문에 대한 이해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문 위주로 출제하고 있죠. 이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페이지로 구성해서 별도로 뺐죠. 자, 산인공이 이번에 공개한 20년 개정판 내용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청과 의사표현 간단하게 출제되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죠. 이것도 충분히 다루고 있죠.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학습법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어수문을 한 번 정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산인공이 이번에 공개한 20년도 개정판 문제를 펼쳐놓고 내 책을 통해서 익혔던 스킬을 이 문제 풀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100% 장담합니다. 그리고 범위를 넓혀서 신문기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의사소통에서 익혔던 사고 구성, 포스트랩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독해력은 엄청 크게 성장해 있을 겁니다. 화이팅하십시오.